오늘은 관계대명사를 왜 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란 무엇이죠? 명칭에서 알 수 있다시피 관계시켜주는 대명사입니다. 연결시켜주는 대명사라는 뜻입니다. 정의를 보면 먼저 대명사라는 거죠. 대명사. 근데 어떤 대명사냐면 문장을 이어주는 대명사라는 것이죠. 잘 알고 있죠? 나는 친구가 있고 그 친구는 피아노를 잘 친다 라고 했을 때 이 문장을 요 friend를 정관사들을 써서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고요.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해서 이렇게 대명사를 써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물론 관계대명사 대명사라고 그랬죠. 그래서 요 명사를 이러한 대명사로 표현할 수도 있습니다. 이 관계대명사는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지만 쉼표를 찍고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요 명사를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떨 때 대명사를 쓰고 어떨 때 관계대명사를 쓰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형식적으로 보면 요거 대명사를 쓰면 두 문장이 되고 관계대명사를 쓰면 한 문장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한 문장이 된다라는 것의 의미는 뭘까요? 그 의미를 한번 추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있고 그는 피아노를 잘 친다라는 말입니다. 이 대명사를 쓰게 됨으로써 이 명사의 의미는 크게 중요하지 않게 되는 겁니다. 이미 친구라는 말을 명사를 했으니까 그 다음부터 그걸 대신하는 말을 쓴다는 것은 이 친구라는 말이 더 이상 안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친구란 말은 안 중요해지고 그 다음부터는 뭐냐면 이 친구가 갖고 있는 속성들이 중요해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게중심은 요 he보다는 속성 쪽으로 옮아가죠. 위의 문장에서는 이렇게 명사를 쓰고 있으면 이 명사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이 친구는 피아노를 잘 친다는 겁니다. 이 친구라는 것에 문장의 핵심 포인트가 있습니다. 반면에 이렇게 대명사를 쓰면 이제 친구라는 개념은 안 중요하고 피아노를 잘 친다라는 개념 쪽으로 이제 무게중심이 이동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문장은 어떻게 되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친구가 있고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있다는 거죠. 친구가 있는데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있다는 겁니다. 문장이 위에서 보면 친구가 있어 라고 끝이 났죠. 그는 피아노를 잘 쳐. 이렇게 두 문장은 나가죠. 그라는 쪽으로 이야기의 화자가 바뀌고 있죠. 근데 밑에 문장을 봅시다. 관계대명사에 쓰인 문장. 친구가 있어. 피아노를 잘 치는. 이야기의 초점이 그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그렇죠? 여기는 친구가 있고 그는 피아노를 잘 쳐 해갖고 그의 이야기로 넘어가죠. 그런데 여기서는 그의 이야기로 넘어가지 않습니다. 후는 관계대명사 후는 앞에 나오는 말과 요 설명하는 말을 연결시켜주는 대명사입니다. 그래서 문장을 끊지 않고 연결시켜주기 때문에 친구가 있는데 피아노를 잘 치는 친구가 있다는 이야기가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문장의 이야기의 화자가 친구로 넘어가지 않고 나의 이야기로 그대로 남아있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문장을 끊지 않고 쓴다는 것은 어떤 명사의 의미를 초점을 바꾸지 않고 그 사람의 이야기를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라는 거죠. 밑에 문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의미를 보면 친구가 있는데 쉼표 찍었으니까 쉬어야 되겠죠. 친구가 있는데 피아노를 잘 쳐. 이렇게 그의 이야기로 넘어가지가 않습니다. 그냥 친구가 있는데 피아노를 잘 쳐. 여전히 나애가 이야기의 중심이 되고 있죠. 그렇죠? 그래서 관계대명사를 왜 쓰느냐? 대명사를 쓰면 되지 왜 관계대명사를 쓰냐? 두 문장을 쓰면 되는데 왜 한 문장을 쓰느냐? 그 이유는 이야기의 초점을 바꾸지 않고 어떤 명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 주기 위한 겁니다. 그런
문장을 바꾸지 않고 정보를 제공하는 데 딱 맞는 영어 표현이 바로 관계대명사라는 거죠. 그러면 관계대명사의 특징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관계대명사의 투명한 의미라고 제목을 지어봤는데 지은 말입니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표를 한번 봅시다. 철수나 홍길동이나 father, 남자가 되면은 대명사는 he로 받습니다. 영이나 순이나 mother은 여자지요. 여자는 she로 받습니다. 사물은 is로 받습니다. 그러면 관계대명사 who는 뭘 받을까요? 뭘 지칭할까요? 남자도 who고 여자도 who입니다. 철수도 who고 영희도 who고 mother도 who입니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할까요? 이 관계 대명사죠. 이 관계 대명사는 명사를 받는 이 관계 대명사 who는 무엇을 지칭하느냐를 크게 가리지 않습니다. 다시 말해서 대명사에 비해서 그 색깔이 별로 없습니다. 대명사 he나 she는 남자냐 여자를 구별할 정도로 색깔이 있습니다. 그런데 who는 그것도 가리지 않는 색깔이 별로 없는 투명한 의미입니다. 투명한 의미다 보니까 별로 해석도 그렇게 강하게 해석이 되지 않습니다. 강하게 해석이 안 되니까 화자의 전환이 일어나지 않는 거죠. 이 문장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I know a man. 한 남자를 아는데 그는 친절해. 이렇게 마침표를 쓰게 됨으로써 쓰고 he를 쓰게 되면서 이야기가 그로 넘어가죠. 그는 친절해. 이렇게 넘어가죠. 근데 이걸 관계대명사 문장으로 바꿔보겠습니다. 나는 한 남자를 아는데 who는 어떻겠죠? 특색이 대명사 he보다 훨씬 약화된 별 특징이 없는 투명한 의미라 그랬죠. 그래서 이 의미는 굉장히 he에 비해서 굉장히 약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이 어떤 의미냐 하면은 그는 아주 쪼만하게 되겠죠. 그는 친절해 라는 뜻이죠. 위의 문장하고 해석을 이 형식상으로 비교한다면 그는 친절해 이 정도가 되겠고 그는 친절해 정도가 되겠죠. 이처럼 who는 특색이 없는 색깔이 없는 투명한 단어입니다. 그래서 앞에 나온 명사와 이를 설명하는 말을 쉽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이 대명사 who는 특성이 좀 투명하기 때문에 앞에 나온 명사와 뒤에 이를 설명하는 말을 보다 쉽게 잘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렇게 관계대명사 who는 명사를 설명하는 말을 잘 연결시켜 주기 때문에 때에 따라서는 문장에 지장이 없다면 생략하고 쓸 수도 있는 겁니다. 관계대명사 who가 이 명사를 설명하는 말이죠. 그러니까 설명하는 형용사만 있으면 관계대명사는 언제든지 이렇게 생략되고 안 써도 문장에 지장이 없습니다. 이만큼 관계대명사의 존재는 눈에 드러나지 않는 투명한 존재입니다. 투명한 존재다 보니까 앞에 나온 명사, 선행사와 이를 설명하는 말을 쉽게 연결할 수가 있는 겁니다. 문장에 초점을 바꾸지 않고 이 명사에 대한 설명을 충분히 해낼 수 있는 게 바로 관계대명사 who입니다. 그래서 관계대명사의 이 투명한 의미는 여러 가지로 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가장 쉽게는 명사의 의미를 직접적으로 바로 연결할 수 있을 정도로 가깝게 연결시켜 줍니다. 자, 관계대명사를 왜 쓸까요? 그렇죠. 관계대명사를 쓰는 이유는 바로 명사와 이를 설명하는 말을 투명하게 연결해 주어 이야기의 초점이 바뀌지 않게 되겠죠. 또 어떨 때 쓰겠습니까? 이야기의 초점을 바꾸지 않고서도 대명사를 쓰면 이야기 초점이 바뀌지요. 이야기 초점을 바꾸지 않고서도 명사에 대한 필요한 정보를 제공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가끔은 관계대명사를
해석 안 하기도 하죠. 우리나라 사람들 보통 해석을 많이 안 하고 하기도 하죠. 예, 그게 그렇게 하는 이유는 바로 관계대명사의 의미가 투명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자, 관계대명사는 투명한 의미입니다. 그래서 선행사와 이를 설명하는 말을 잘 연결시켜 주는 겁니다. 이상입니다.